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에 석유에 의존하는 사업을 해왔거든요. 궁극적으로 193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납니다. 담만 7호정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이제 산유국이 대열에 들어서고 1948년에 세계 단일 유전으로서는 가장 큰 가와르 유전이 발견하면서 사우디가 정말 진정한 전 세계의 최강 석유 강국으로 등장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 석유나 가스와 강물 같은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국가, 그런 국가들 우리가 보통 지대 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렌티어 스테이트, 지대 국가라고 그러는데 지대 국가들의 가장 단점이 가스, 석유, 광물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약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돈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 건물주가 되면서 월세를만 받아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월세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공실이 생긴다면 이거는 이제 큰 일이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자꾸만 화석 연료로 쓰지 않겠다,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변화가 오는 거고 우리 주변에 전기차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 세계의 그 운송수단만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도 30%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기반 없이 석유나 가스나 이런 거에만 의존하던 나라로서는 치명적이죠. 사우디가 그러한 위험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업 다각화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조업, 농업, 그 외에 3차 산업들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산업을 다 해서 지대 국가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물건도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유 하나도 안 나온 한국 산업 구조를 제대로 세워서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한국 같은 나라가 되겠다. 예. 예를 들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에요. 예. 한국이나 일본처럼 산업이 발전한 나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안 해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국내에 그런 기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투자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드디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이제 그 공장을 돌리면 사우디 사람을 고용할 거고, 사우디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 돼서 그러면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정부에 소득세 내겠죠. 그 우리 현대자동차는 법인세 내겠죠. 이제 그런 것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잘 훈련된 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협력 기업들도 또 생길 수 있고 사우디에. 그러면서 차츰차츰 모든 산업. 그러니까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GDP만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산업이라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사우디의 절박함이에요. 사실 네온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일종의 미끼 상품이었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많이 있었고, 왜냐면 그 계획이 너무나 방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온 프로젝트는 1차 단계에서는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지 1차 단계는 성공한 다음부터 2차 단계부터 가서는 자,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그런 거 고개 돌리지 말고 이제 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제 투자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설계 같은 게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거 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아껴서 계속 누가 물어보면 사우디가 되겠냐고 그러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또 사우디가 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런 데서 초를 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당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다들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았냐면 이게 불확실한 사업이니까 투자보다는 수주 위주로 가고 수주할 수 있으면 하고
대신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어요. 그리고 계획 자체가 처음에 너무 거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너무 컸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컸던 거 줄이면서 하긴 하는데 많이 줄이겠죠. 네.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게 사우디의 한국 인식은 참 좋아요. 그 산업다각 하기 전부터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근면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우디에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쉽게 말하면 좋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사우디는 항상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국밖에 없다. 북한 우리는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란과 한참 친했었을 때 그리고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을 때 내심 한국이 이란과 경제 협력하지 말고 사우디하고만 하자 뭐 이런 우회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인 게 일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리고 자원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업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산업 다각화 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요즘은 우리가 이제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주국방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처럼 우리가 방산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서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한국의 방산산업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주국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군사협력. 예를 들면 군의 체제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한국과 많이 협력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사우디 한국 대사가 올 초에 사성 장군 출신이 대사로 갔습니다. 국방협력. 합참 부의장을까지 지내신 분이 장군이 갔거든요. 퇴역 장성이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한국 국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국과 사우디가 원하는 게 그런 국방 협력이니까 밀접하게 진행 중이고 산업 다각화대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일단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신화를 써보겠다. 사우디에서 또 대단한 도전이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메이드 인 자국이에요. 메이드 인 쿠웨이트,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자국 산업을 좀 키워보겠다. 자국 산업을 키워서 거기서 궁극적으로 산업 기반을 만들고 자국인들이 훌륭한 자국 기업도 만들고 그렇게 가겠다 이거죠. 지금 사우디에서 대표적인 건 아람코밖에 없잖아요. 석유 회사. 그거 말고 여러 회사들을 만들어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가장 큰 비전입니다. 노하우를 주고 같이 하면 좋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기술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의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더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좀 우리 기업들은 항상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줄 건 주고 그 대신 또 우리가 얻을 건 얻으면서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윈윈 현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일이에요. 이 국가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믿을 만한 나라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었을 때는 미제라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든 거, 일본에서 만든 거라면 그냥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한국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무형의 가치입니다. 예, 물건 하나 골라도 믿음이 간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제고 하나는 중국제고 그러면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따져보면은 중국제가 훨씬 성능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독일제를 살 겁니다. 그게 국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면에서 독일 전기자동차는 독일이 너무 뒤졌기 때문에 독일제 전기자동차와 중국제 전기자동차는 비교할 게 못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물건이 전 세계에서 한국제 하면은 일단 프리미엄이 붙은 좋은 물건이다. 그럼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으로 100%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삼성 되게 좋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 돈이 있는 나라에서는 돈 있는 국민들은 삼성을 사겠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굳이 내가 전화에 삼성은 100%의 고퀄리티인데 고품질인데 비싸. 근데 중국제는 한 80%는 되지만 싸.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중국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퀄리티의 물건을 해서 국가 브랜드로도 팔지만 또 믿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좀 더 싸게 사양을 낮춰서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사우디가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디 국민들이 보면은 우버 택시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우버 택시가 많거든요.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요. 예, 우버를 하는 게 그냥 뭐 우리 기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 군인들도 하고 경찰도 다 해요. 일과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엑스트라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자동차들이 대체적으로 다 중국제입니다. 융자를 해서 사고. 예. 그러니까 중국산 자동차들이 이제는 상당히 경쟁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많죠. 예, 우리가 기술대로 잘을 해서 고품질을 하면서도 중저가에서도 신뢰감 있게 다른 나라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이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가 오지랖이 좀 넓죠. 우리 국민들이. 그게 중동에서는 좀 먹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우디나 중동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뭐 중국이나 일본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좀 버겁대요. 중국은 버겁다. 등치가 너무 커서 규모가. 일본은요 너무 FM대로 뭘 따지고 해서 깝깝하대요. 근데 니들은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일본의 정밀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국은 뭔가 좀 부족하다. 예, 뭐 이렇게 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성격도 막 그냥 좀 불같기도 하고 또 정도 많고 근데 그게 묘하게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 중동과 코드가 좀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대로 열심히 하고 좀 더 중동 친구들의 좀 따스하게 다가가면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저을 정도로 얘네들 정말 힘들어 돈 못 벌어 하고 계시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그러면서도 또 시장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